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2022년 5월 3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우지수가 그래도 저점을 이제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정도는 보였습니다. 반등은 제대로 안 나왔어요. 네, 장중에 밀리다가 막판에 저점에 대한 인식 정도는 했다. 그 정도가 끝입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줘야죠. 아직 반등이 안 나왔다 정도. 그리고 나스닥은 반등이 나온 것 같지만 1.63%면은 금요일날 4% 밀리고 크게 올라온 건 아닙니다. 이것도 저점 가능성 정도 만든 거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줘야죠. 적어도 13,000 위쪽으로는 올라가서 안착을 해줘야 그래도 한숨 정도는 돌린다. 좋다라고 할 수는 없고 한숨 돌리는 정도가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13,000 위쪽도 못 올라가고 13,200 정도까지 해주면 좋고 13,000도 못 올라가면 아직까지도 이 상황은 지속된다 보시면 되고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FOMC를 코앞으로 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경계감 정도 나오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쪽이 전면전 얘기가 나오고 몰도바 쪽 이제 북은 쪽 얘기가 나오는데 추가적인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전쟁의 확산 혹은 장기화 이런 부분만 아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조금은 눈치 보기 정도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보시면 되고 결과가 나오면은 글로벌 시장에 먼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린이날 하루 휴장하고 금요일날 오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중국이 휴장하는 것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는 호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월화수 이제 내일까지 안 보고 모레든 우리가 휴장을 하죠. 그래서 4일 동안 안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다행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반등 잘 나온 거 아닙니까 하시는데 이 구간이 기존의 지지선이었기 때문에 잘못해서 저항 느껴서 살짝 밀렸다 올라오면은 이 살짝 밀리는 구간에서 우리나라 장중 동향에 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을 미국 금리 정책까지 해서 모든 부분을 상해 증시가 목요일 날 반영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금요일 날 개장한다라는 거. 그래서 충격이 있던 어떤 결과가 나오던 우리는 하루 지나서 나오는 게 개장하는 게 오히려 나은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도 수급적으로 좀 관망세예요. 보시면은 선물 정도만 이제 좀 특이 동향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요일 날 휴일을 가지면은 외국인들은 연휴가 되죠. 그래서 목, 금, 토, 일 연휴가 되기 때문에 선물로 리스크 관리 정도 해놓고 코스피 주식은 신기하게도 오늘 조금 매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옵션 동향도 거의 금액이 없죠. 약 포지션만 보면은 이제 중립 이하 포지션인데 금액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의미가 없고 그럼 선물 동향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을 그래도 개장 초에 조금 매도하다가 바로 이제 한 1000계약 정도 줄이면서 한 5000계약 정도 매도했었죠. 그리고 이제 한 1000계약 이상 줄이면서 3000계약 되었는데 한 2000계약 이하로만 줄여도 2000계약 전후 정도로까지만 이제 매도가 줄어도 전혀 문제 없다였는데 오후장까지 되면서 좀 밀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6600계약 정도 매도해서 혹시나 모를 리스크를 좀 대비하는 모습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정말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밀어내린 다음에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변동성이 없는 증시다. 그래서 2650 아래쪽에서는 지켜주는 모습 그리고 2750 부근으로 가면은 또 밀려 내려오는 모습만 계속 반복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그나마 이제 900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900 회복하면서 오늘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힘이 조금 딸렸어요. 오후장에 코스피 쪽에 선물 영향도 있고 해서 힘이 살짝 부족했다. 900포인트만 유지해주면 940까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21선 쪽으로 빠르게 붙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21선이 요 밑에 있다가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라지게 되면은 맞고 한 차례 밀렸다 가야 돼요. 기울기 가파라지기 전에 마중 나가야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다시 한번 우상향 쪽으로 기울기가 올라와 줘야지 코스닥도 올라가는데 좀 더 부담 없이 갈 수 있다. 안 그러면은 가다가 940 맞고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21선이 우상향하고 있을 때 돌파 시도를 해야 이제 힘을 받아서 돌파해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시장 상황이 조금 뭐 쉬어가는 동향이다, 눈치 보기 동향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특별히 뭐 섹터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것보다 이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윤석열 정부 100대 국정과제, 뭐 다들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국정과제 사이트 가면은 그냥 무료로 배포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괜히 뭐 뉴스 같은 데서 다운받으면은 조그만 해가지고 해상도가 작아서 이 글자가 깨집니다. 그냥 사이트 가서 국정과제 110 치면 나옵니다. 그냥 인수위 국정과제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래서 사이트 가서 보시면 되고, 여기서 뭐 특별히 좀 여러분들이 체크할 만한 거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큰 것 중 하나는 요 탈원전 정책 폐기. 다른 뭐 정치적인 거나 이런 거는 뭐 법적인 거 이런 거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뭐 이거는 기존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대신 먼저 올라온 종목들은 좀 쉬고 좀 휴식을 취하고 쉬고 있던 종목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이제 쉬고 있다 보니까 위로 올라야 되는데 유지되지는 못했습니다. 22,000원을 넘어가야지 시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점을 이렇게 낮추는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저항 한 21,500원 정도 되겠네요. 21,500원 부근하고 22,000원, 그러니까 22,000원까지 다 이렇게 넘어가야지 시세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동안 한신기계가 강했는데 먼저 올라온 놈들 쉬고 순환매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한신기계 오늘 뭐 크게 뭐 상승 못하고 뭐 강세는 장중에 보이긴 했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 보이시죠? 그나마 이제 서정기전 같은 경우가 그동안 좀 워낙 뭐 쉬고 있었기 때문에 울분을 토해내면서 12,000원 돌파 시도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여기 안착돼서 12,000원 흔들기 정도 나와도 12,000원만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시세를 만들 수 있는 과정이다 보시면 되고요. 우진 같은 경우가 그동안 계속 강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제 뭐 크게 많이 못 올라오고 장중에 윗꼬리 달고 밀리고 하는 경우가 많았죠. 오늘 갭으로 정확하게 돌파해서 강세 보이면서 다시 한번 12,000원대 이제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1,500원만 넘어가면은 여기만 안착되면은 여기가 더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럼 요 12,000원 구간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1,500원 일단 안착, 요 구간을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 오늘 터진 거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 이 위에 매물이 좀 쌓여 있으니까 11,500원 먼저 가고 12,000원 가고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아니면은 거래량 엄청나게 싫어야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전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있죠. 뭐 보성파워텍도 있고 한전기술, 한전산업이 있고 뭐 일진파워도 있고 뭐 에너토크 많습니다. 종목은 우리기술도 있고. 그래서 관련주들 뭐 순환매가 정도 순환매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요 7번에 있는 주택 공급 확대. 이쪽이 다 주거 관련된 쪽이 많죠. 그래서 뭐 대출 제도랑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와 있는데 결국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거 안정, 집값 안정 얘기하는데 집값이 안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더 나빠지지는 않은 정도는 되겠죠. 가격이 안정되면 좋겠지만 더 나빠지지는 않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택 공급 확대, 그러면은 건설 건자재, 기계, 철강 뭐 이런 쪽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대우건설이 최근에 양호하게 올라와서 쉬고 있는 모습이죠. 좋습니다. 이거 쉬는 것도 잘 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더 안 밀리고 6,750원 구간에서 튀어오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이제 7,200원, 300원에서 7,500원 사이 요 구간 이제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죠. 흐름은 만들었다고 봐요. 바닥은 완전히 다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위쪽 방향으로 흐름을 틀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봅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흐름은 만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반등 한번 나오고 요 43,000원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여기까지 넘어가면은 그래도 좀 안정적인 움직임 나올 수 있다. 46,000원까지 넘어가면 이제 다시 새로운 시세 나오는 거고요. 건설주는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이 작년부터 한 1년 정도 됐죠. 한 반짝 상승 정도는 나와도 추세적인 상승, 안정적인 상승 나오려면은 유가가 올라가서 중동의 플랜트 사업이 활발해지고 인프라 투자가 돼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중동에서 지금 100달러 이상이죠.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60달러는 넘어야 얘네가 먹고 살고 80달러를 넘어야 이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작은 투자야 뭐 조금 60달러도 되겠죠. 근데 큰 투자들은 80달러가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100달러 넘어가면 안정적으로 투자한다 말씀드렸죠. 자, 이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 위쪽에 있고 지금 투자를 슬슬 중동 쪽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설주 같은 경우도 그러면 플랜트 쪽이나 이런 쪽 보는 거는 삼성 엔지니어링도 같이 봐야겠죠. 이쪽도 같이 본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건자재 관련주들 대림 비엔코나 이런 종목들 이제 벌써 뭐 저항 구간에 부딪히는 종목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덜 오른 종목들도 있잖아요. 뭐 벽산이라던가 아니면 뭐 하츠라던가 이런 종목들 힘 모으고 있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NX도 최근에는 조금 약한 편이었는데 약하게 내려와서 여기서 힘 잘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뭐 건자재, 뭐 인테리어,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가덕도도 좀 같이 엮이면서 얘가 좀 특이하게 좀 강했던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삼목에스폰 같은 경우도 뭐 대장이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26,000원 아래에 있는 건 좀 불안한데 26,000원 회복해서 21선까지 이렇게 넘어가면 3만원까지는 또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더 흘러내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삼목에스폰은 이 정도까지 해서 뭐 기계나 뭐 철강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진성 TEC 항상 뭐 많이 말씀드리는데 좀 작은 종목이라서 진성 TEC가 불안하셔도 요 12,000원 돌파하면 좋아진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은 뭐 대표적인 종목은 현대건설기계나 아니면은 이제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 이제 뭐 건설 쪽 가면 기계는 당연히 따라가는 거고 철강 쪽도 최근에 뭐 철강 쪽은 먼저 좋아졌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된다. 네, 보시면 되고 자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보는 거는 뭐 디지털 플랫폼 이런 거는 다 뭐 영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제가 좀 집중한 거는 여기 반도체 AI 배터리 미래 산업, 미래 전략 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겠다. 초격차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해줘야겠죠, 국가에서. 거기다가 이제 오늘 이 인텔에서도 이제 스티브롱 인텔 아시아 태평양 이제 일본까지 해서 이 총괄 대표죠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 양반이 이제 한국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게 이제 플레이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국 반도체 관련 플레이어들에게 이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할 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소재 쪽이나 뭐 이런 쪽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자 원익 QNC도 올라오고 원익 QNC가 좀 세게 올라왔죠. 그리고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뭐 심텍이나 AT세미컴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밀어준다고 하니까 뭐 DBI텍 같은 종목도 그러면은 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겠죠. 지금 67,000원 구간 잘 지지받고 여기서 이제 반등 구간에 놓여 있다. 여기서 뭐 74,000원만 가도 나쁘지는 않겠죠. 그래서 한 10% 정도는 되니까 이 정도까지 뭐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어제 애플 관련 소켓 관련주 말씀드렸는데 TSE나 이런 ISC 같은 경우가 오늘 TSE는 이제 9%까지 올라갔다가 살포시 밀려 내려왔고 ISC 같은 경우도 이제 7% 정도 올라갔다가 살포시 돼서 5%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이 엮여가지고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50만원 넘어가야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한 번 더 상승해주면서 거래량을 좀 더 실어준다면 신뢰도는 올라가겠죠. 아니면 50만원에서 잘 유지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50만원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요소가 나올 수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1분기도 호실적 발표되면서 이제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실적이 뭐 항상 뭐 미래를 밝혀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외에도 LNF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뭐 코스모신 소재까지 해서 같이 움직임이 좋은 움직임이 나왔고 여기에 뭐 대보마그네틱 같은 이제 장비 쪽, 우수 AMS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움직였습니다. 오늘 안 움직인 쪽에 이제 뭐 고속 충전이나 무선 충전 이쪽 인프라 관련 쪽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 쪽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또 추후에 또 볼 수 있겠죠. 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한 26번 여기 보시면은 신성장 동력 확보를 본다 뭐 이런 부분 그리고 28번에 모빌리티 본격 개막 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자율주행 쪽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고 그리고 옆 페이지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가 또 이제 눈에 띕니다. K컬처 K컬처 요 58번에 있는 K컬처 초격차 산업화
문체부에서 한다는데 이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얘기 나온 게 엔터 콘텐츠 리오프닝 쪽으로 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뭐 JYP랑 YG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잘 쉬다가 위쪽으로 올라가려다 오늘 실패했죠. 그래도 21선 요 구간만 잘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시세를 만들 수 있는 구간. YG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선 부근에 56,000원 이 구간에서 계속 일주일 넘게 쉬고 있는데 올라가려고 오늘 노력은 했는데 거리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뭐 이건 페이크성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이 거의 21선이 강하게 아래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터치하고 밀렸다가 넘어가서 살짝 이제 올라갔다 쉬던 횡보를 하던 21선 기울기가 완만하게 올라올 수 있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대신 56,000원만 지켜주면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런 콘텐츠 관련주들이 어제 여기 좀 의미 있는 아랫꼬리를 달았다. 82,000원 지켜주려는 모습을 강하게 보인다. 기존에도 잘 지켜주던 구간이고 한 차례 이탈했다. 이 구간 회복하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죠. 82,000원 의미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 21선 기울기가 더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기 전에 여러분 이게 가파른 거고 이게 완만한 거죠. 그래서 완만할 때는 돌파하기 쉬운데 가파를 때는 맞고 한번 밀릴 때가 많습니다. 예,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가파라지기 전에 여기 한번 빨리 터치하고 완만하게 만들어서 돌파하고 가는 게 콘텐츠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좀 유리하다. 넷플릭스 실적 이후로 좀 밀려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넷플릭스가 저 이탈자 20만 명 이탈자 이걸 방지하는 방법은 더 좋은 콘텐츠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럼 콘텐츠 관련주는 뭐 같이 좀 딸려서 밀려 내려오고 그 바람에 의해서 훅 밀려 내려온 건 맞지만 다시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게 이 반등의 실마리를 잡아야 되는 게 콘텐츠주에서 넷플릭스도 실마리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트리 중앙, 뭐 사마 네트워크스, 에이스토리, 뉴, 쇼박스 이런 종목들. 쇼박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6,000원 구간 살짝 어제 이탈했다 바로 회복하는 거 이거 좋습니다. 6,000원 구간이 기존에 저항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 돌파했다가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이죠. 6,000원 잘 유지해주면 여기서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한번 튈 수 있고 K컬처 관련해서도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면은 뭐 다 좋은 거죠. 안심 먹거리 이런 것도 좋은 거고 다 좋은 거고 한데 여기 초격차 기술 전략 육성으로 과학기술 5G 도약. 그래요. 5G는 이제 기지국 좀 설치합시다. 요금제 5G로 받아놓고 나서 기지국 설치 안 해서 얼마나 대국민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기지국을 좀 빨리 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이거는 통신사에서 좀 설치를 좀 해야겠죠. 요금제를 그렇게 많이 받아가시면은 설치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79번 같은 경우에도 우주강국 도약. 이 얘기도 우주항공 쪽도 계속 얘기가 나오죠. 우주항공 쪽하고 방산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 많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은 이제 한국항공우주인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55,000원을 넘어가는 좀 의미 있는 구간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거래량도 좋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넘어갈 때 세트랙 아이를 같이 보면 좋다. 세트랙 아이도 5만원 구간에 지금 걸쳐 있습니다. 하나그룹에서 인수하고 나서 쭉 하고 1년 동안 쉬고 있는데 5만원 넘어가서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세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 언제나 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쪽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뭐 가장 좋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거 4년 전에 소개 드릴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년 전부터 해서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 당시에는 만원대 종목이었는데 지금 뭐 8만원까지 올라왔으니까 95,000원 찍고 8만원대에 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룩하고 있죠. 지금 가격만 해도 6배가 넘으니까요. 그래서 요런 구간들, 종목들 본다 생각하면 되고, 한국항공우주는 뭐 가장 기본이 되는 종목이죠.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인수위에서도 좀 방문하고 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아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이 실적까지 잘 나오면서 호실적 관련주로 해서 7,000원 넘어가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아스트 아주 좋고요. 지금 어제 오늘 연속으로 올라오면서 거래량 점점 실어가는 거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이런 뭐 86번의 탄소 중립 이쪽은 신재생 에너지 뭐 같이 보시면 되겠죠. 여기랑 뭐 기후, 뭐 미세먼지 이거 다
이제 기후 관련된 탄소 중립 쪽으로 보시면 된다. 미세먼지 관련주도 은근슬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거 일자리 교육 같은 경우도 뭐 일자리 관련주나 뭐 해당 관련해서 볼 수 있고, 밑에 뭐 비핵화 추진부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자고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실적 관련주로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스트나 에코프로비엠 외에도 서울옥션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서울옥션은 뭐 요 21,000원 구간 올 때 항상 좋다 말씀드렸는데 24,000원 넘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28,000원 저항이 있는데 24,000원부터 28,000원까지만 해도 적지 않은 수익률이고 28,000원도 넘어간다라고 하면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서울옥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할 만한 좋은 실적의 종목들. 호나이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22,500원, 23,000원 구간, 이 구간이 중요한 구간인데 한 차례 밀렸다가 올라왔죠. 좋습니다. 지금 올라온 다음 돌파한 다음에 갭으로 넘어가고 23,000원 구간 다시 이번 최근에 다시 지지받으면서 올라오는데, 이번에 26,500원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겠네요. 이 실적 모멘텀을 받아서 26,500원 넘어가는지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심으로 해서 알려드렸는데, 이 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인수위 국정과제, 뭐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포털창에서 얼마든지 뭐 편안하게 다운받으실 수 있고, 뉴스 같은 데서 받으면 이렇게 한 번만 확대해도 글자가 깨집니다. 해상도가 낮아서 그래요. 원본 파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고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쓱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말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영상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